안녕하세요. 역사와 교양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고려 몽골 전쟁 처인성의 영웅 승려장군 김윤후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후는 승려로서 몽골군 원수 살리타이를 죽이는 등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는 데 큰 공을 세워 상장군에 이어서 수사공 상소우복야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의 가계와 생물 연도는 분명치 않으며 다만 일찍부터 출가하여서 승려가 되었고 몽골 침입 당시 백현원에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고려는 이자겸의 난 이후 묘청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김부식이 득세하였고 그 반대급부로 벌어진 무신정변으로 급격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특히 무인정권기의 치열한 권력투쟁전과 60년 최씨 무신정권으로 인해 국력이 크게 쇠퇴하였습니다. 이러한 내부의 혼란으로 외부의 눈길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동안 중국 대륙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몽고족이 세운 원나라가 중국의 새 강자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원나라는 중국 통일은 물론 유럽까지 정벌하는 등 대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고려가 몽골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고종 3년, 100여 년 만에 다시 침략해온 거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금나라와 몽골에 쫓기고 있던 거란은 자신들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고려를 공격해 왔습니다. 거란이 개경 근처까지 밀려오자 고려는 금나라 또 몽골과 연합하여 고종 6년 거란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 와중에 집권자 최충원이 죽고 그의 아들 최우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고종 12년 몽골 사신 착고여가 고려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도적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몽골과의 평화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몽골은 착고여의 원수를 갚는다는 이유로 고종 18년에 고려를 침입했는데 이것이 바로 몽골의 제1차 침입입니다. 철주를 함락시킨 몽골 장수 살리타이는 누차, 대포차, 운제 등 갖가지 무기로 고려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서북면 병마사 박서와 삭주 분도장군 김중온, 정주 분도장군 김경손 등이 한 달여에 걸친 격전 끝에 이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살리타이는 진격을 계속하여 그해 12월 개경을 포위하고 화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고려는 사신 착고여를 죽인 것은 금나라의 소행이라는 주장과 함께 황금 등을 주며 몽골을 달랬고 결국 화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몽골군은 40여 개의 성에 다루가치를 남기고 철군했는데 이것은 계속 고려를 간섭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후 몽골은 막대한 물품과 사람들을 조공으로 바칠 것을 요구하며 고려를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집권자 최우는 몽골과 싸울 것을 결심하고 강화로 전도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몽골은 고종 19년 또다시 살리타이를 원수로 하여 고려를 침략했는데 이것이 몽골의 제2차 침입입니다. 그러나 몽골은 어서 빨리 강화에서 나와 개경으로 돌아올 것을 고려 조정에 요구했습니다. 살리타이가 이끄는 몽골군은 이미 고려 조정을 압박하여 박서 등 1차 침입 때 강력 저항했던 장군들을 제거한 후였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개경과 남경을 지나 수원 쪽으로 진군하던 살리타이는 흙으로 쌓은 성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성은 처인성으로 주변의 백성들이 몽골군을 피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살리타이는 즉시 공격을 명했습니다. 백현원의 성녀로 당시 처인성으로 피난 와 있던 김윤후는 백성들을 지휘하여 몽골군에게 화살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이때 김윤후가 쏜 화살에 맞아 적장 살리타이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원수를 잃은 몽골군이 철수하므로 몽골의 제2차 침입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고종은 김윤후의 공을 높이 평가하여 상장군에 제수했습니다. 승리에서 무반 최고 품계인 정삼품을 제수한 조치는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조치를 겸손히 사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기까지 했습니다. 고종은 할 수 없이 그를 섬랑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몽골은 이후에도 5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입하여 국토를 유린했습니다.
몽골의 침략이 계속되자 최우는 불력으로 몽골을 막기 위해 고종 23년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대장경을 조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8만 대장경입니다. 현종 때 거란의 침략 당시 만들었던 초조 대장경과 선종 때 의천이 만든 속장경이 몽골의 침략으로 모두 불에 타버려 다시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강화로 들어간 귀족들은 나라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잔치를 열어 향락을 즐겼습니다. 고종 36년 최우가 죽고 그의 아들 최항이 새 집권자가 되었습니다. 최항이 집권하는 동안에도 몽골의 침략은 계속되었는데 몽골의 환도 요구를 약속만 하고 계속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동안 국토는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고종 40년 해전에 익숙하지 못해 강화를 공략할 수 없었던 몽골군은 대대적인 내륙 공략에 나섰습니다. 국토를 짓밟고 백성들을 유린하며 남진을 계속하던 몽골군은 삼남지방으로 통하는 길목인 충주성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김윤후는 충주성 방호 별감으로 있었는데 성 안의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쳐 몽골군에 맞섰습니다. 몽골군은 충주성을 포위한 지 70여일이 지나도록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몽골군에 포위당하다 보니 식량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사기는 저하되었고 성이 함락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다급한 상황에 놓이자 김윤후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다해 싸우면 훗날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벼슬을 내릴 것이다. 또한 김윤후는 관청에 보관된 노비 문서를 불사르고 도획한 소와 말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말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에 용기를 낸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저항하자 몽골군의 사기는 저하되었고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이 공으로 김윤후는 이듬해 고종 41년 2월 간문이 상장군에 올랐습니다. 그와 함께 충주성을 지켜낸 사람들은 관노와 백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벼슬을 제수받았습니다. 김윤후는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켰던 것입니다. 이어 김윤후는 고종 6년 동북면 병마사에 임명되었으나 이미 동북면이 몽골군에 함락된 뒤였기에 부임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 원종 3년 추밀원 부사에 올랐고 이듬해 수사공 상서우보기하로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김윤후는 승려로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해 재상의 반열에 올랐던 것입니다. 몽골에 투항하거나 국토를 유린하는 데 앞장선 인물보다 나라 위에 온몸을 바친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못내 아쉽습니다. 김윤후 사임 후 7년 만인 원종 11년 고려조정은 개경으로 돌아와 몽골에 항복하고 약 100여 년 동안 원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교양으로 읽는 고려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